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붓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수채화 그 붓에 대해서 간간히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었어요. 붓을 또 추천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답변은 다 드렸는데, 사실 붓이라는 거는 도구인 거잖아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인 건데, 저렴한 붓부터 고가의 붓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선뜻 어떤 붓이 좋다, 어떤 붓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에 따라서 붓이 좀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도 좀 긴 글을 적어서 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초보자부터 중급자, 고급자 이렇게 따라서,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붓이 잘 선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초보자분들이 비싸고 좋은 붓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가격대와는 상관없이, 가격대 브랜드와는 좀 별개로 자신한테 맞는 그 붓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붓을 사실은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조금 그런 부분은 뭐냐면, 사실 저희가 써봐야지 알잖아요. 어떤 붓이 좋고 어떤 붓이 좀 나한테 안 맞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려면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그 간접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써보고 경험을 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그 붓을 찾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 붓도 사봐야 되고 저 붓도 사봐야 되고, 만약에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컨트롤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그곳에다가 돈을 낭비하는 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붓을 살 때는 되게 신중한 편이거든요. 계속 찾아보고 후기 같은 것도 읽어보고, 붓을 판매하는 곳에서 적어놓은 설명 같은 것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도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붓을 구매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붓이 쓸데없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쵸. 하긴 쓸 때는 있겠죠. 어디 색칠을 하는 데다 쓰면은 쓸 때는 있겠지만, 손은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붓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펼쳐놓은 붓들이 제가 제일 많이 쓰고 항상 쓰고 있는 그런 붓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봤어요. 근데 하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감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붓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붓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다 제가 제 돈 주고 산 저의 소중한 붓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 아시죠? 거기서 소개해드리는 붓이 이제 요 붓이에요. 이게 이제 화홍 320R 1호부터 5호까지 들어있는 이 세트거든요. 금액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좀 직접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 조금씩 판매하는 곳마다 다르기 때문에 5개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수채화를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있죠.
난 다른 붓들을 여러 개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내가 이 수채화를 계속 할지 말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고 싶다. 이렇게 입문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한번 취미로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가성비도 일단 가격 면에서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일단은 다른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붓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그 붓 길이거든요. 그래서 휴대하기도 좋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연필 잡듯이 이렇게 편하게 작은 그림부터 좀 큰 그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거의 단점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붓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마모가 돼요. 쓰면 쓸수록 이렇게 붓이 닳아진다는 거거든요. 붓을 사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붓을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이쪽 부분이, 이 붓털 부분이 이렇게 빳빳하게 풀이 먹여져 있어서 뾰족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에다가 살살살 풀어서 이렇게 풀기를 다 빼고 사용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감을 묻히면서도 붓을 이렇게 비비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채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일어나는 마찰 때문에도 이 붓들이 이렇게 다 마모가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인조모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가짜 털이에요. 만들어진 털. 이제 요런 것들은 그 천연모보다 조금 빨리 마모가 됩니다. 붓끝이. 그래서 처음에는 얇게 이렇게 뾰족하게 모여 있었다면 지금 이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붓끝이 뭉툭해지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밀한 표현이 조금 힘들고요. 세필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해주시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점점 이제 붓이 해지고 마모가 돼서 이 기능을 조금씩 잃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좋은 점은 뭐냐면 가격대가 좋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서 새로 사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점, 좀 부담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붓도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붓이고요. 간단한 일러스트 그림이나 약간 고급 수채화 느낌까지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붓이에요. 뭐 사실 붓도 물론 중요하지만 붓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림 그리는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붓이든지 간에 제일 우선인 거는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 그쵸, 여러분들? 실력이 우선이라는 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해주시고 붓은 그 다음에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여담이긴 한데 왜 그림이 잘 안 되는 날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붓 탓을 하죠. 이제 도구 탓을 하는 거죠. 이제 나는 붓이 안 좋아서 그래. 뭐가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우선적인 거는 이제 실력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또 실력을 더 키워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약간 옆길로 살짝 빠지는 이야기였는데 일단 요 붓은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붓은 요거예요. 바바라 80R 붓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방금 화홍 붓이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요. 저는 이제 요 붓은 0호하고 4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0호, 4호.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0호하고 4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붓끝을 보시면 굉장히 날렵하죠. 얘도 인조모긴 한데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탄성. 이렇게 튕겨지는 탄력이 좋고 붓모가 좀 긴 편이고 이것도 탄력이 좋아서 얇은 선을 그린다든지 묘사를 한다든지 뭐 점을 이렇게 동그라미 작은 점 있죠?
그런 걸로 데코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글씨를 쓴다든지 뭐 이럴 때 아주 좋은 붓이에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붓 중에 하나고요. 얘도 세트가 다 있어요. 호수별로 작은 크기, 큰 크기 한 만큼 한 대여섯 자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붓도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께는 요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붓은 조금 다양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어떤 데에서는 좀 딱딱하고 좀 날렵하고 뾰족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거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붓을 사용해서 그려주면은 그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는 거고요. 꽃이라든지 뭐 여리여리한 어떤 뭐 뭔가를 그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면은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붓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요 아이들보다는 붓이 좀 덜 빨리 닳아요. 마모가 좀 늦게 되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여러 번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탄력 있고 조금 더 오래도록 전문적인 느낌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한테 조금 적합한 그런 붓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제가 진짜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붓들이에요. 초보자분들한테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붓. 입문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초보고 아직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꾸준히 하고 싶다. 꾸준히 나는 할 자신이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열심히 배워서 좀 독학으로 좀 이렇게 수채화라는 취미를 좀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거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여기도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냐면요. 얘도 바바라 제품이에요. 바바라 70R. 수채화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붓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좀 큼직큼직한 호수의 붓을 사용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할 때는 제가 유튜브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너무 큰 그림을 하게 되면 장시간 촬영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한 A4 정도 사이즈 의 그림을 좀 주로 그렸던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6호 아니면 8호, 4호 정도의 그런 작은 붓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붓은 자, 지금은 물이 묻어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게 인조모가 살짝 섞여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저도 확인을 좀 해보고 더보기란에 한번 적어 둘게요. 아마 이게 100% 천연모는 아니고 인조모가 살짝 섞여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다시 체크를 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물기가 묻어있지 않아서 이게 보시면 희마리가 없어 보여요. 그래도 탄성은 있는 편이거든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이제 물을 묻혀보는 순간 담수력이라고 하죠.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좋은 붓이에요. 그러니까 좀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냥 이걸로 한번 묻혀볼게요.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보시면 자, 붓이 굉장히 뚱뚱해졌죠. 이렇게 아직 이런데 긁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통통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을 이 붓이 그냥 아무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요 정도만큼의 물을 머금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의 의미는
내가 조금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촉촉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자연물, 저희 특히 꽃그림 그릴 때 이렇게 물이 좀 넉넉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좀 사용하면 좋은 물을 많이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촉촉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붓을 좀 좋아하는 거고, 처음에는 되게 힘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후두두둑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퍼지는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물이 닿는 순간 탱탱해지면서 이렇게 부들부들한 느낌도 같이 좀 겸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붓이거든요. 자연스러운 느낌을 좀 추구하고 싶거나 특히 꽃그림을 그릴 때 이걸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또 하나는 물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쫙 뺐거든요. 이렇게 쫙 빼면 끝이 굉장히 날렵해져요. 그래서 얇은 터치부터 세밀한 그런 묘사까지도 한 번에 다 같이 될 수 있어요. 물을 많이 머금으면 이렇게 넓은 면적을 또 부드럽게 칠할 수 있고, 여기서 물을 또 쫙 빼주면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붓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요거 물기가 완전 빠졌을 때는 이거 이렇게 붓이 너무 휘어서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붓을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또 반대쪽으로 다시 요렇게 또 칠을 해주시면서 붓을 자꾸자꾸 이렇게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칠해주셔야 되는 붓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붓이고, 자, 요 옆에 있는 붓은 얘도 이제 같은 바바라인데요. 바바라 300R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분모를 보시면 붓끝이 되게 길고요. 옆으로 갈수록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깎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바바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보다 얘가 탄력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탄성이. 그래서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쉬운 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물을 묻혀보면 얘도 어느 정도 담수력이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담수력은 이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이게 좀 더 많아요.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는. 자, 요렇게 물을 묻혀보면 굉장히 이렇게 날렵해지죠. 이렇게 날렵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넓은 면적을, 어느 정도 넓은 면적을 칠하면서 붓 끝을 세워서 얇은 세밀한 묘사까지도 한 번에 같이 될 수 있어서 6호 붓 하나로도 충분히 세밀한 표현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6호보다 더 큰 호수가 있으면 더 좋겠죠. 뭐 10호라든지 12호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해드릴 붓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랜드 붓입니다. 이거는 국내 국산 붓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 보시면은, 자, 요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레이저로 각인이 돼 있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손으로 직접 이렇게 다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레이저 각인도 되게 일률적인 느낌보다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또 그런 게 또 핸드메이드의 또 매력이니까요. 자, 요거는 헤랜드 R5200 4호 붓이에요. 이 붓은요, 아까 제가 바바라 6호 요거 말씀드렸죠. 이거하고 거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헤랜드 붓이 좀 더 부드럽고, 그쵸? 되게 이렇게 보기만 해도 되게 부드러워 보이죠? 부드럽고, 담수력은 아까 요 70R 바바라 같은 경우가 만약에 담수력이 10이라면 얘는 한 8 정도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았던 게 이거는 부드럽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결과물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서 좋긴 하지만 약간 물 조절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이 저도 약간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부담스러움을 확실히 덜어줄 수 있는 붓이어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는 붓 중에 하나고, 이제 요거는 같은 붓인데 그냥 8호를 같이 또 하나 구매를 했어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제가 바바라 이거 70R 6호하고 이제 헤렌드붓 R5200 4호를 비교를 이렇게 했는데 6호하고 4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붓의 길이감이라든지 이런 두께감들이 똑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회사마다 이런 호스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4호하고 8호를 제가 두 가지를 산 이유는 너무 비슷하면 붓을 구매한 거에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수 차이를 조금 줘서 그냥 어차피 6호, 8호의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분무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요것도 헤렌드 붓이에요. 자, 요것도 이렇게 각인이,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죠. 요거는 붓대가 굉장히 느낌이 좋고 약간 매트한 나무 냄새도 좀 나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이 이렇게 계속 만지고 싶어요. 이것도 저는 4호하고 8호를 샀어요. 처음에 이제 요렇게 샀다가 나중에 이렇게 추가로 구매를 한 건데, 이 붓은 요 바바라 있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300R 요 시리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바라보다는 요 헤렌드 RJ7000이거든요. 요게 훨씬 더 탄력이 있고 뭐라 그럴까? 되게 거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거친 부분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적당히 잘 빠지고 물 조절이 아주 잘 되는 그런 붓이어서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고, 근데 이제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 이제 붓이 같은 헤렌드여서 이제 똑같이 이제 4호를 구매를 했는데 R5200 4호는 이렇게 좀 긴 편이어서 이 RJ7000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더니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6호를 구매를 하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붓을 구매할 때 그 특징은 굉장히 잘 보는데 그 호수 있잖아요. 이런 붓의 그 길이라든지 이런 폭이라든지 이런 수치 같은 거는 좀 귀찮아서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대충 이제 느낌으로 그냥 다른 것들이랑 이제 비교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는 편인데, 요거는 조금 잘 보고 샀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쓰고 있는 붓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둥근 붓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는 여기 납작붓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배경 있는 그림들도 그리다 보니까 이제 납작붓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화홍 926번 10호짜리예요. 여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2cm 정도 되고요. 여기가 2.2cm 정도 되거든요. 숱이 많아서 배경붓으로 쓰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에 물을 까는 용도라든지 넓은 면적을 좀 터치할 때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큰 붓도 있으니까 뭐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제 큰 걸 좀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사용했었던 납작붓,
요거거든요. 이거는 화홍 948 4호인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성붓이라고 하죠. 이제 흔히 말해서 디자인 붓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수채화랑은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탄력이 이렇게 탱탱하니 이렇게 라인을 그리기가 좋고요. 사용할 용도에 맞춰서 좀 잘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리는 그 꽃 그림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붓을 하나를 또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같은 회사예요. 화홍 붓이에요. 이 붓대가 이렇게 투명으로 돼 있어서 너무 이쁘죠. 요거는 제가 3호, 4호, 5호를 샀어요. 비슷한 좀 호수로 산 이유는 물 깔고 채색하고 이런 정도로 쓰려고 이렇게 비슷한 호수의 크기를 구매를 해봤고, 얘도 가격대들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어서 좀 부담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채화 아크릴 겸용이어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아까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얘는 되게 정갈한 느낌이 있다면 얘는 조금 정리가 안 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고요. 붓의 그 털 자체도 훨씬 부드럽고, 꽃 그림 그리거나 이렇게 풍경화 그릴 때 뭐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면적을 채울 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붓은 앞으로도 잘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요거.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선붓이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 있더라고요. 집에 있어서 그냥 사용 중인데요. 배경을 칠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얘도 사용을 하는 편이고, 사선붓 같은 경우는 요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어떤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날렵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들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트앤브러쉬라는 붓인데요. 70A. 굉장히 저렴하게 그냥 샀던 것 같아요. 부담 없이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런 붓입니다. 붓을 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구에도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어떤 붓이든지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그림을 예쁘게 즐겁게 좀 잘 그리면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그냥 집에 이렇게 붓 있으시면 그거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붓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또 필요에 의한 또 붓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구매를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그걸 또 어떻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이번 시간처럼 좀 같이 공유를 해보는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디자인 작업한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제가 틴 케이스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 예쁘죠? 이 그림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이제 무광 화이트고요. 이렇게 열리는 제품이고, 생각보다 조금 이 부분이 좀 두꺼워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오늘 도착을 했어요. 요거 샘플을 맡겼는데, 하나는 이거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9.5, 6.5 정도군요. 되게 작아요.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거든요. 요거를
요거는 이렇게 딱 열면 경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뚜껑이 도망갈 일도 없고 그냥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채화 키트를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이제 직접 그린 이 고체 물감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틴 케이스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제가 또 활용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12개 들어가게끔 제가 맞췄거든요. 그래서 12개의 색깔을 제가 다 구상을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그 12개의 색상만으로 다양한 색상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그런 그 색채 조합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해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보자 분들이나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좀 조색 위주로 이렇게 색채 공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나중에 또 진행 상황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약간 답정너 같지만 이거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집에서 쉽게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좀 깊이 있는 그림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항상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의지만 있으시다면 열심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2021년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